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잠시만요. 좀 앞으로 가자. 좀 앞으로 가. 회장님 그럼 할 때 예비 후보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2만원 달러가 아니네. 내 달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2만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2만원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띄고 2만원 드리겠습니다. 밝혀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배 회장님이 이양식당과 같이 하시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달러인 줄 알았습니다. 자, 달러 2만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2만원 장승미 후보님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러인 줄 아십니다. 왜냐하면 희한한 영어가 있어갖고 달러인 줄 아십니다. 달러인 줄 아십니다. 당직 최고위 이태수 고문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하여 시의회 브리핑실이 폐쇄된 관계로 여러분들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일단 소란스럽더라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국의 시대, 국민이 바보냐, 의원직 세습을 위한 개헌시도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 2장 사려고 일주일을 통째로 기다려 최소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동안 기습적으로 헌법 개정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은 헌법 국민 발안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 및 헌법 전문가들은 국민 권리를 가장한 일종의 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가져야 할 법한 권리를 준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모두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모임 10명 정도만 모여도 다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대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은 5천만 국민 중 고작 100만 명만 있으면 헌법까지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문제입니다. 전체 국민의 과반수는커녕 고작 2%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어떻게 국민 전체의 뜻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만이라는 숫자를 당장 모을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집단은 단 3군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노총. 이 집단들에 의해 원포인트 개헌안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민주주의로서의 길을 열 것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이후에 저들의 최종 목표는 이른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입니다. 물론 현재의 체제가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고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들의 현재 체제의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며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는 치명적인 4가지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왕적 총리를 탄생시킵니다. 개헌론자들은 흔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헌법적 가치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은 국회 그리고 야당의 견제를 받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서 선출된 총리는 다수당의 지원과 다수결이라는 제도의 구멍으로 인해 진정으로 제왕적 총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가의 실세 대통령보다 의원들이 지들 마음대로 뽑은 내각제 내에서의 총리가 여러분들은 과연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십니까? 둘째,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그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한 정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은 훨씬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각제를 표방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다수당이 차지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헌론자들은 흔히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만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전반적인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의 지정학적 차이를 간과한 몰상식한 생각입니다. 유럽 한복판에 위치하여 주변 국가들의 견제 속에 이렇다 할 안보 위기가 없는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노골적인 북한의 그리고 중국의 야욕에 현재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뜻을 맞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관건인 실제 안보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동안. 마지막 넷째, 권력의 세습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식층에서는 일본식 내각제가 의원식 세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오스트리아식 의원 집정부제는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물론 국민이 올바로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을 가릴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4+1이라는 국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흔들고, 국민들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지켜봐 왔는데, 과연 의원직 세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무기력한 제2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1야당과의 야합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정치 권력, 언론 권력에 의해 제2당은 자신들을 위주로는 정치 권력 개편이 불가능하다 판단됐을 때 다수당에 협력하며 의원직 세습을 포함한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는 야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는 다수라는 이름을 표방한 독재와 야합,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까지 가장한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원포인트 개헌이 당당했다면 왜 이토록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 중국 폐렴에 그리고 마스크에 팔려있는 동안 기습적으로 시행했겠습니까? 헌법이란 국가의 기틀입니다. 그러한 헌법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토록 힘든 시기에 고치려 든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거대 정당끼리 손만 잡으면 언제든 어떻게든 국민 뜻과는 상관없이 헌법까지 고칠 수 있다는 이들의 오만한 발상이 과연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가 정말로 실현되었을 때 어떻게 치달을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내국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친중 사대주의 세력과 내각제 개헌 세력.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파라고 넘기고 있는 이들,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 자들에게 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팔아넘기고 욕심 챙기려 이용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기는 그럴듯한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르면 이용당합니다. 사기당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우리 아이들의 주권을 지킵시다. 자유공화당은 그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8일 자유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형, 이상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올렸던
기자회견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중 사대주의 행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오만한 발상으로 언제든지 자신들 권력 야합에 명분으로 내세우려고 속이려고 드는 대국민 사기 집단 내각제 개헌 세력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봐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소리 높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KN의 방송에서도 이렇게 촬영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KN에서도 이렇게 방송 나왔습니다. 지금 이 또 가자 TV, 원진장 TV.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KN에 그다음에 아니 이게 저기 민국 TV. 민국 TV 유튜브 생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의 방송으로 오늘 여기 또 우리 오늘 또 방송 나가면 또 한근영 후보가 또 방송을 또 타겠죠. 지금 여기 마치 어디 가세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원래 내일 구리시 아이고 한남동리 대단한 사진. 거기에 가려고 야 부산 방송, 네. 부산 경남이죠. 했잖아요. 부산시 간다고. 근데 이게 물건이 없더라고 갔는데 샘플만 어떻게 저 인터뷰합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근데 250개 그래도 250개가 예. 그래갖고 좀 더 가지려고 물건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얘기는 해놨어요. 구해는 올 건데 기존에는 잘 갖고 왔는데 비싸죠. 똑같은 물건인데 왜 비싸냐 했더니 이 물건 들어오는 것도 이 무한 이것 때문에요. 네, 절차가 빨리빨리 이렇게 오질 않잖아요.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기 경기도 내놔라, 그걸 좀 내놔라, 그냥. 마이크 내라. 마이크를 내라라고. 아니, 저기 채워진 마이크 조금 내려라고. 됐다. 잡고 올리시죠. 그 정도면 예, 됐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주세요. 나이가 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 스펙트럼 우측에 있는 자유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좀 일반이 볼 때 좀 새롭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대한민국은 정치부터 그리고 교육,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분야, 외교, 경제까지 모든 분야가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들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거대 정당,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똑같이 거기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당선만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이 초록색 옷을 자유공화당 후보로 사실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진영 논리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야합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이 견해되었을 때는 올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구도에 지금 대한민국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에게 진정한 필요한 메시지를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를 꼭 제가 젊었을 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게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서울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인터뷰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 방송이지만 우리 한건희 후보가 이렇게 인터뷰 한다는 건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산에서도 젊은 후보가 나온다는 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 또 한마디 해주고 가십시오. 일단은 어디 자. 후보가 지금 처음 올라간다.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나는 지금 단디하자 그리고 민국2 그리고 이제 원진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약간 늦은 것 같아요. 하여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 국민들이 가장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걸 다들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 옷을 입고 정당 후보로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달라서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요. 일종의 탄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선관위 차원에서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대한민국 내의 친중 세력, 사대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과의 한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는 것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전사로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 긴급하게 서울로 올라갈 일이 생겨가지고 후에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신 원진짱 그리고 단디아저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봐야 돼서 먼저 예, 일어났는데 예, 또 화이팅입니다.